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500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스피드 종목 진단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녹록치 않아서 진단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모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왜 최근에 많이 올랐는지, 부각이 됐는지를 이유를 한 줄 부분으로 요약해서 보고 그리고 언급드리겠습니다. 세종텔레콤을 보시면, 세종텔레콤은 이제 5G 특화망 구축에 대한 사업자 확대 가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5G 관련된 부분은 이동통신사 3사죠. SK, LG, KT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업자한테 늘릴 것이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정통부에서 나온 부분들이라 이제 동사도 예전에 온세텔레콤이라고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동 통신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있었던 회사라는 부분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강세 흐름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전기는 이제 관계 회사 바이오메트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진단키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은 못한 것 같고요. 대형 포장은 이제 설 연휴로 인한 포장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도 단기적인 이슈가 역시 설 연휴라고 픽스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우건설은 이제 대주주 KDB 이제 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 쪽에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관련된 부분,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 인수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기대감이 있으니, 대우건설도 이제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 쪽이니 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 HMM이라고 하는 업체도 매각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쌍용정보통신은 이제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이다, 쌍용그룹 임원 출신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용정보통신을 보겠는데요. 그나마 쌍용정보통신은 최근에 K탑리츠나 수산중공업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종목은 기존에 이제 정세균 총리 관련된 종목들로 이미 상승을 많이 좀 했다라는 부분에서 후발주자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흐름이고, 길게 봤을 때는 이 이제 가격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이 부분을 이제 돌파가 된 흐름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1,800원 부근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점 대비했을 때 이렇게 그어봐도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추이가 조금 더 얹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를 단행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이 갭을 메우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짧게는 1,700원, 좀 길게는 1,600원, 한 2-30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못해도 이 1,800원에서 1,900원 정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2,100원, 200원, 그러니까 이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구간대에 매물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봉상 봤을 때 예전에 매물이 좀 많았었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2,100원, 200원 유지를 잘 한다라고 하면 목표는 이제 2,50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포장도 보시면 최근에 태림 포장, 영풍재지 이런 종목들이 역시 좀 같이 연결이 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동사도 거래량이 뭐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지만 변동성이 컸지만 목요일 날은 20%까지 올랐다가 2%로 상승 마감이 됐지만 20%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고, 금요일 날도 장중에 10% 가까이 갔다가 플러스 4.9%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고, 역시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뭐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은 1,700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무상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최근 흐름 추이를 보면 역시 동사도 좀 박스로 갇혀 있었던 흐름이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마지노선 1,58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앞선 고점을 2,000원을 양호하게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2,000원에서 2,100원 정도만 유지해도 못해도 한 번 정도 더 추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접해봤었던 가격이 한 10년간 없었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2,100원 정도 보시고, 최근 뭐 한 10년간 고점이 지금 다 돌파가 된 흐름이라 추가적인 고점은 한 3,000원 이상도 보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종목 보시고, 그리고 세종텔레콤은 이제 26일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5G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망 관련된 부분을 3사 이동통신사 말고 다른 쪽으로 전가를 시키겠다, 확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날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지면서 28%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 날도 역시나 거래량이 터졌고 장중에 8%로 갔다가 뭐 종가는 마이너스 1.8%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물이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위에서 이제 맞은 흐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거래량이 줄었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더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뭐 17%까지 반등을 했지만 다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흐름보다는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누르려고 하는 흐름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 장대 양봉을 역시 유지라는 쪽에서 한 500원 정도를 유지를 하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뭐 600원 이상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장중에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유지가 중요한 거죠. 결국엔 600원과 650원을 잘 유지를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뭐 700~800원 이상까지, 뭐 750원에서 8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한 3~4년간 뭐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빠르게 좀 상승으로 더 이어진다고 하면 750원에서 800원 유지를 하는 거 보고 뭐 1,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대우건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추이가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었던 흐름이었는데, 역시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과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좀 유지를 해 놓은 상태라 역시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000원 정도에서 5,900원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6,000원 유지를 하면 단기 목표가는 6,600원 다시 고점을 잡는지 여부를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하락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5,500원까지는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이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으나, 최근 약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을 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면, 아직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상승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그대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확 조정이 뭐 5,000원 미만으로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시 이제 뭐 박스를 만들거나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화전기는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우상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뭐 한번 조정이 나왔고 다시 이제 하려고 했을 때 또 매도세가 나와서 이탈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됐고, 또 이제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또 이제 이탈이 된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상향 쪽으로 좀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필요했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장대 양봉을 거의 이제 이탈을 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시점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대 양봉을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시점이 뭐라고 이제 단정 짓기는 뭐하다 하지만 추세는 단기적으로 하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못해도 한 150원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140원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예전에 저점이 1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그 가격선이 거의 작년의 저점 부근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뭐 쉽게 이게 또 100원, 160원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곤욕이다. 하지만 쉽게 또 많이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팔아도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좀 이용을 해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 자체는 계속 이런 추이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할 텐데, 돌파 시에는 뭐 한 180원에서 190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유지가 되면은 보유를 하시고, 유지가 안 되면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전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5종목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